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의 최현종 변호사입니다. 박영준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아파트에 대해서 보수를 계속할지 아니면 하자 소송을 제기할지에 대해서 고민되시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쟁 해결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은 보수를 통한 합의를 통한 보수일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소송을 통한 판결금 지급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해서 장단점이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합의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일단 빠르게 종결될 수 있다는 거죠. 합의니까요. 네.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은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고, 법원의 판단 하에 이러한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당사자들의 마음대로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라는 것은 양 당사자 간의 의견만 맞는다고 하면은 당장 지금도 가능하겠죠. 네. 그런 점에서 합의는 빠르게 이러한 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단점은 이러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시공사는 사용검사 전 하자는 하자로 잘 인정을 않고요. 그 하자를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저희가 진단 같은 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하자 진단을 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을 산출을 해본다면 한 20%에 불과를 하게 됩니다. 하자 소송 결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네, 20%. 추정가이긴 네. 하지만 20% 정도 수준에서 합의가 보통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구분 소유자들에게 돌아가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비용이 적다 보니까 후기 입주자 대표이나 관리단에서 그 전 입주자 대표이나 관리단이 이러한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시공사와 어떠한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았냐라는 의심을 하면서 후소를 전 입주자 대표이나 관리단에게 제기를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있는 사례니까요. 네, 그렇죠. 실제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이나 관리단이 토로를 하시는 부분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면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는 이해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 구분 소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왜 100이라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20으로 합의를 했지, 30으로 합의를 했지, 이러한 말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합의의 어떠한 하나의 또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송을 했을 경우에 장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소송을 통한 장점 명확합니다. 이것도 최대한의 하자 보수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합의의 단점이 소송의 장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소송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최대한의 하자 보수비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어찌됐든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판사님이 정한 거에 대해서 왜 입주자 대표이 너가 잘못을 했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죠. 네. 이게 판결을 통한 어떠한 소송을 통한 해결에 대한 장점일 거고요. 단점으로는 어찌됐든 시간이 약간 더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합의를 봤을 때 장점이 결국 또 소송의 단점이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가게 된다고 하면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시간은 분명히 길긴 길지만 사실은 이 아파트라는 곳이 굉장히 넓고 큰 지역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유 세대가 다 있기 때문에 조사를 위한 기간도 많이 걸리는 것이고요. 또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또 뜻을 모으는 과정이나 채권 양도를 받는 과정, 그리고 저희가 소재기는 굉장히 빨리 합니다만 어쨌든 그 전 단계도 분명히 있고, 또 재판부가 결정이 되고 감정인이 결정이 되고 현장을 나가서 또 어필하는 시간 다 따지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확실한 것은 어쨌든 법원 감정인도 전문가이고요. 경험이 많이 있는 분들이고 또 저희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모르는 하자들에 대해서 사실은 더 이상 후회는 없게끔 이게 뭔가 좀 이 건물이 이상한 것 같고 뭔가 좀 부족한 게 많은데 뭔지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어쨌든 건축이든 건설이든 전문가인 집단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또 판사님이 그걸 보시고 판단하시는 과정까지 어떻게 보면 다 서로 다 힘겨루기를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누가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을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후회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을 이제 걸려서 판단을 받는 것이 소송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부담스럽거나 오래 걸린다 싶으면 합의를 보지만, 합의는 사실은 그런 어떤 전문가들 간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시공사가 사실은 그 돈을 주는 주체이고 시간이 사실은 급한 건 이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송을 통해서 나오는 금액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대신 빠르게 받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고민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을까요? 단지의 사항을 정확히 판단해 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사실 가장 정확할 걸로 보입니다. 저희도 무조건 소송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단지 특징에 따라서는 합의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합의를 생각을 진행하다가 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다가도 합의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단지별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현장에 나가서 같이 논의를 하고 난 뒤에 대책을 강구하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아파트 상황을 생각해서 소송이 맞다, 합의가 맞다 그렇게 싸우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사실관계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떠도는 얘기들을 가지고 그냥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상담받고 진단받고 난 뒤에 결정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합의를 통해서 끝낼지 소송을 들어갈지 고민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